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연우입니다. 신흥 샛들마을 사업 주민 역량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음, 물론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그저 제 개인의 마음일 뿐이고요.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사회 곳곳에 급변하는 상황,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그 필요에 따른 욕구에 따른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계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이런 활동가 분들의 노력과 여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설레이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 그런 유연성과 대응, 열정, 도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변화하고자 그냥 나의 환경만이 아닌 나를 둘러싼 우리를 둘러싼 이 마을에 대한 열망을 가지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우리 신흥 샌들마을 사업의 활동가 분들은 이미 장착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신흥 샌들마을의 현장센터가 2020년도에 개소되었지요. 물론 그 이전부터 주민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해 오셨을 텐데, 이 현장센터가 기소되었다는 것은 그간의 활동들이 그냥 단발적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성을 가지고 그 줄기가 지속되어지고 확장될 수 있었다. 그게 시스템화된 것이 바로 이 현장센터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음, 그 과정에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시도했던 것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굉장한 효능감을 느끼고 또 그것이 다시 재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음, 이렇게 마을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현장센터가 개소된 것처럼 또는 뭐 다양한 뭐 가구 수리라든지 그동안 시도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 우리의 아이디어가 그 상상이 정책이 되고 실제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은 정말 이루어내신 분들이지만 너무나 어렵고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일이기도 해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마을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다 우리의 공동의 바램과 소망을 통해 행동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만 있다고 일이 되나요? 물론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공동의 마을을 바꾸기 위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이런 목표와 바램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정말 나의 소망이고, 이 문제가 정말 나의 문제고,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나의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죠. 그리고 그와 수반되는 비용까지도, 음,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신흥 샛들 마을은 어떤가요? 마을의 문제가 내 문제고, 마을의 욕구가 정말 나의 욕구고, 그래서 나의 일처럼 뛰고 있는 분들이 세 분 이상 되실까요? 물론 되실 것 같아요. 되시니까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여나 한두 명의 하드캐리, 열심, 한두 명이 정말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세 명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하는 공동체라면, 그럴 경우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세 명은, 최소의 세 명은 이 한 명이 못하게 되면 대체 가능한 다른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역할이 이어지고 분담이 이루어지고 이 세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다섯 명이 되고 이 무게가 점점 덜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현장센터가 생김으로 인하여 기존에 진짜 공간도 없이 모여야 했던 그런 상황이나 상근자 없이 다 자발적인 그런 모임을 하던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고 안정화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화된 것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안주하게 하고 진일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했던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주민 역량 교육을 통해서 제가 담당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마을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마을 기업의 개념이나 뭐 지정받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그런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저는 이 사례에 한정해서 오늘 이 시간 동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도 사실 검색해 보면은 뭐 자료들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라는 것을 늘어놓기보다는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소속된 그 지역 사회에서, 경험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그 소속원이라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런 마을 기업의 사례를 조금 그 시작부터 지금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두 개의 마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마을 기업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러브인 DMZ 다문화 카페 레클리스 협동조합인데요. 현재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기업의 키워드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문화 카페라는 표현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이 카페의 실내 모습이에요. 그럼 이 레클리스 협동조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클리스의 시작. 세 가지 숫자로 적어봤는데요. 먼저 이 12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 말하고 계신가요? 네. 12는 조합원의 수예요. 처음에 이 넥클리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조합원이 12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12명 중에 8명이 결혼 이주 여성이었고요. 4명이 선주민이었어요. 선주민. 그리고 이렇게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조합원이 설립된 해가 바로 2015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1110만. 이건 무엇일까요? 쉽죠. 이 12명의 조합원들이 출자하에서 모여진 금액. 그것이 바로 11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12명이 111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마을 기업 시작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바로 마을 기업의 지정을 받게 되어요. 되게 쉽죠? 말로 하기. 말로 하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물론 그 과정이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그렇게 수월하고 쉽지만은 않았죠. 그리고 이 넥클리스 협동조합은 결혼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 결혼이주 여성이 당연히 조합원에도 상당 더 다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추진하신 분은 결혼이주 여성은 아니었어요. 내국인 선주민이신 여기 이 화면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가운데 있는 여성분, 이분이 바로 이제 대표님으로서 남궁 금복이라는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이 이걸 추진해 가는가, 물론 혼자는 하시진 않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대표님이시니까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결혼 이주 여성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득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마음이 맞는 5명이 발기인이 모이면 돼요. 그런데 그리고 쉽게 가려면 사실 이렇게 5분이 모여서 내국인 선주민 5분이 모여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결혼 이주 여성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가 되어서 핵심 참여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기업을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길을 갔을까요? 이 마을 기업은, 그냥 이런 특화된 하나의 마을 기업을 만들어 보자가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 농촌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12년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말 이 낯선 땅에서 적응을 넘어서 정말 이 마을의 주체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고, 그냥 단지 누구를 위한 시혜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 마을을 위한 공동의 소망이 된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협동조합, 마을 기업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도, 선한 목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이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설득할 결혼 이주민이 8분을 설득을 했잖아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 이분들이 설득해야 되는 대상은 이 8명이 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결혼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부부간에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의견이 너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일단 결혼 이주 여성이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하고 나서 또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허락. 허락. 사실 이해가 가죠. 전혀 모르는 낯선 땅에서 이 남편이 하지 말라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할 만한 자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또 상당수 많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시부모님까지 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심지어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다문화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뭔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보다는 더 걱정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지금도 여전한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그 과정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여진 1110만 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카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의 어떤 분께서 자신의 개인 사적 공간을 내어주면서 여기서 카페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등등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하지 못했어서 여기가 카페가 되지 않는 곳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허탈하잖아요. 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지만 되게 허탈하고 힘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하고 또 계속해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상은 아니지만 이 위치는 백학면에서 시내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곳에 월세로 이 카페 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조합원들 각자가 정말 힘을 보태서 카페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냥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이렇게 조합원이 설립된 조합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세워진 그 해에 또 마을 기업으로 바로 지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연천 군이니까 군수님도 오시고 막 지역의 인사분들도 초청해서 개업식도 이렇게 잘 하고 기념사진까지 남긴 모습이에요. 이렇게 넷클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협동조합의 이름인 넷클리스는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넷클리스는 이 말의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사후에 붙은 별명, 칭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신설동 경마장에서 아침해라는 이름으로 뛰던 경주마였어요. 그런데 이 말의 마주인 소년의 누나가 전 한국전쟁 당시였기 때문에 파편을 맞아서 다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그 누나의 의족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 아침해를 미군 해병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전장에 투입되죠. 어떤 전장이었냐? 연천군 백항면에서 1953년부터 53년 3월 26일부터 5일 동안의 격전이 벌어졌던 바로 연천 전투. 다른 말로 네바다 전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전투에서 이 말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386회나 이 무거운 포탄을 날라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이룬 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죽었는데 이후에 이
말에 대해서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라는 뜻의 레클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 백화면에서는 레클리스를 지금도 이렇게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클리스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미국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도 그런 서훈, 어떤 서훈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근로공무훈장 성격의 그런 메달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런 기록도 있고 추측이 되는 것도 있고 명확하진 않은데 미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은 되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클리스의 도전 정신을 이어받자 라는 의미에서 이 협동조합의 이름을 레클리스 협동조합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5년에 마을 기업에 지정된 이후 16년에도 마을 기업에 연속해서 지정이 되었고요. 17년도에는 우수 마을 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상으로는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우수상 상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푸드트럭을 장만하게 돼요. 이후 운영을 위한 이 브랜드, 로고를 만들고요. 캐릭터도 개발하고 상표도 출원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드트럭은 연천군 내에 뭐 장터가 열리거나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어김없이 등장해요. 그래서 맛 좋은 커피를 판매함으로써 이 수익이 카페뿐만 아니라 이 푸드트럭을 통해서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호점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이 고랑포 이야기라는 이 2호점인데요. 카페인데요. 이거는 연천군의 문화 역사 유적이 즐비한 연천 고랑포구가 있어요. 이쪽에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내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외관이고요. 여기 또 이렇게 실내 모습은 이렇게 조금 더 1호점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조금 만들어졌어요. 네, 아무래도 2호점이다 보니까 그때보다 더 성장한 상태에서 발전하고 있는 게 이 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역사공원 내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역사박물관 내에 있는 거라서 이 바깥에 외부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레클리스 카페는 지속되어 왔어요. 사실 마을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등 이런 것들이 처음에 보조를 받잖아요. 이 보조금이 없으면 보조받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레클리스 카페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원받는 동안에도 지원 없이 우리가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동반되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간판도 없었지만 이렇게 레클리스 카페라는 간판을 달고 이렇게 마을 기업의 이런 것도 다 세워져 있고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진에서 확인이 되진 않는데 이 앞에 한 칸만 카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한 칸을 한 칸을 더 확장해서 그 공간을 또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군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나왔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PC를 구비해 두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아까 우리 협동조합의 레클리스 협동조합의 주축인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열리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그런 마을 강좌들이 개설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런 그 백학에 대한 마을의 역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이루기도 하고,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카페가 잘 된단 말이에요. 자리도 좋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도심에 있는 카페들에 비해서, 또는 정말 외곽에 잘 만들어지는 카페들에 비해서, 이렇다 할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그림 사진만 봤을 때 더더욱. 가서 봤을 때는, 아, 이런 생동감이 느껴지고, 이 의미가 현장에서 전달이 되지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가 계속 지속 가능하고 계속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들의 노력과 관심, 다양한 시도들이었어요. 레클리스,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그 수익을 그냥 다 배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또 우리가 이런 공동의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어쨌든 이 수익 사업을 위한 것에도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오고 재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정해져 있는 기준 이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 이 조합원뿐만 아닌 마을 전체 주민들, 그리고 이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해서 운영한 거예요. 중국어,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중국어 수업이라든지 공예 수업, 해금, 캘리그래피 등의 문화교육 활동을 39차례나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여기 다문화 카페라는 그 성격에 가장 또 부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친정 방문 프로젝트를 실행한 거예요. 카페 운영을 통해서 창출된 수익금을 이 조합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친정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친정에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출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입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조합원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을 주민 모두가 사랑하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똑똑하게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을 결혼 이주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죠. 조합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자녀 양육이나 가사를 돌보는 일과 이렇게 다 병행할 수 있는 정도로 고루고루 시간을 잘 분배해서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 카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터이자 또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지역 사회, 마을의 주체로서의 의식을 당연히 함양할 수 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특별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레클리스 카페는 분명히 수익도 창출하지만 그 본연의 본연의 그 목적과 수익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 레클리스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더치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 드립백까지도 있고, 또 이 레클리스 로고와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는 저 텀블러까지 포함된 것을 이제 상품으로 내놨죠. 이렇게 자체 제작한 개발한 상품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판매대가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뭐 콩이나 나물이나 그때그때 소비해야 하는 채소들까지도 이곳에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작지만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아침해 농부들. 이 아침해가 아까 말씀드렸죠. 레클리스의 원래 이름, 그 말의 원래 이름인 아침해 농부들이라는, 이런 곳에서, 이런 또 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생산한 것들, 만들고 있는 것들, 그런 자연 재료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뭐 뽕잎가루, 민들레차, 호박 말린 것, 뭐 콩, 효소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되게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이고 이게 기사에 실린 부분이라 사진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뭘 했냐? 이거는 목도리를 떠서 독거노인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나눔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 상호작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조합원들의 관심 그리고 다양한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첫 번째 사례인 넷클리스에 대한 사례 소개는 마치려고 해요. 네, 두 번째 사례를 보고 또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마을 기업 사례예요. 이건 바로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해피트리입니다. 해피트리의 초기 건물의 모습이에요. 이때 더불어 행복을 키워가는 해피트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피트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숫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해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더 쉽게 아시겠죠? 이 9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9명이 아니라 9개의 가정이에요. 제가 가정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9개의 가정이 모여서 2011년에 3,3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마을 기업이에요. 이 4,300만 원은 이 당시에는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어서 받은 금액은 아니고 사실 또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 해피트리에서 군청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지원받은 금액이 이 3,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9개의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들이었냐면, 원래부터 이 연천에서 터를 잡은 분들이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으로 구성된 가정도 있었고요. 또 다문화 가족도 있었고요. 장애인 가족도 있었고요. 조선 가족도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 되는 그런 9개의 가정이 모여서 이 해피트리 기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취약성을 가진 각자이지만 우리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죠. 그리고 이 해피트리는 교회 목사님이 주도해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공동체를 회복하자라는 취지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피트리라는 기업의 시작은 이러했어요. 9개 가정이고 2011년도였지만 처음에는 3개 가정이 와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이 3개 가정이 연천에 정착을 하고 연천에서 자리를 잡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마을 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행복한 떡, 행복한 나무라는 카페를 운영하게 돼요. 여기는 연천군 그러니까 청산면, 학담이라는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곳에서는 떡뿐 아니라 빵도 만들어요. 연천 지역에서 난 좋은 농산물들을 가지고 좋은 재료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떡과 빵을 만들게 되죠. 거기서 만든 떡과 빵은 이렇게 취약계층에게는 50%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저 옆에 행복한 나무라는 이 공간에서는 커피 그리고 이 옆에서 떡집에서 만든 이 공장이죠. 여기서 만든 빵을 여기 행복한 나무에서 판매를 했어요. 이게 이 행복한 나무의 내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육도 하고 또 여기는 이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 사무실이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이 떡과 떡공장과 카페 말고 또 이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주거 공간. 그곳에 해피트리라고 붙어 있는데 저기는 뭐 하는 데지? 되게 궁금하고 좀 생소한 곳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고 또 사회적 기업, 연천군에 하나밖에 없는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었으니까 이랬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굉장히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적인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알려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카페가 있었어도 내가 들어가도 되는 카페가 아니라 그냥 다른 데서 운영하는 카페 같은 느낌이 처음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인식이 확산되고 알게 됨에 따라서 저도 저기 가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저 공간에서 식사를 또 하세요. 이분들이 다 같이 먹는 식사 시간이 있어요. 그때 가면은 또 적은 비용을 내고 밥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제 옷 서로 간에 나누자는 거죠. 나눔 장터로 옷을 팔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물건들을 팔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초기에는 했던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9개의 가정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모여서 밴드를 구성한 거예요. 그 밴드의 이름이 바로 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산면 초성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마을 이름은 학담이지만 초성리에 위치해서 저렇게 초성이라는 이름을 짓고 청소년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2012년부터예요. 2011년에 마을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2012년부터
때는 경기도에 서로 돌봄 마을이라는 사업 공모에서 채택이 된 이후에 이 마을밴드 초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를 공유하자. 연천군 관내를 넘나들며 음악을 통한 힐링, 휴식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밴드였죠. 그리고 특히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요양 시설 등에 가서도 공연을 하였고 또 1년에 한 번 늘 정기적인 공연을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잠정적 휴업 상태가 되었잖아요. 많은 곳들이 지금도 물론 이런 밴드들이 이동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학생들이 마을밴드 초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있으면 또 필요한 것이 네네. 이 마을밴드가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했던 것들에 대한 사진도 남아 있고요. 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마을학교라고 해서 그 해피트리, 그러니까 주거 공간, 거기를 해피하우스라고 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공동체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홈스쿨링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교육도 이 공동체 내에서 또 분담을 하고 또는 그 안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영역이 있으면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이 친구들이 자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방방이라고 하죠. 트램폴린.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여기 이 해피트리에 소속된 그 가정의 공동체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행복한 마을 학교에 놀이터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 옆에는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탁구도 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바로 행복한 마을 학교의 놀이터인 거죠. 정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시도들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세 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분들은 가족 공동체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수준의 공동체보다 그 공동체성이 더 강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역할 분담이 확실히 잘 돼서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말 대단한 에너지와 열정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잘 팔렸을까. 어쨌든 이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NGO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만들어져야 되고 수익이 있어야만 지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계속 뭐 어디서 벌어와서 여기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의 관심도 있었고 많은 도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네, 굉장히 많은 MOU가 있겠었지만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MOU만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연천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이 해피트리를 후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했어요. 이렇게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간식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공공의 기관에서 간식이 필요할 때 다 그 해피트리의 빵들, 떡들을 이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자체로 정말 아무 지원 없이 시장에 나왔을 때의 경쟁력을 그 상품 가치를 봤을 때, 이 해피트리가 제 생각이에요. 반드시 우위에 있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재료가 좋은 것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런 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선택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지만 그냥 가격이 비싸면서 품질이 좋은 거를 찾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것을 찾는 대중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소비자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공공에서 이런 관심과 이런 후원 협약을 통하여 그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었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을 기업이 이때만큼 귀한 것은 또 아니잖아요. 물론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지원만 받고 또 접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정말 건강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절만큼 만들면 무조건 도와주는 때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감안해서 당연히 들으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것만이면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어, 네, 이 후원 협약식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최초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었지만 이렇게 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약을 하던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DMZ 레클리스 협동조합도 있었어요. 애신들 영농조합법인도 있었고 어쨌든 이 시기가 지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MOU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와 업무 협약을 했냐면요. 해피트리, 예, 여기 해피트리 이사님들이시고요. 여기 해피트리 목사님이시고요. 제 마우스가 안 보이죠? 여기 오른쪽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분, 네 번째 분이 바로 이 해피트리 목사님, 이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분이, 머리 하얀신 분이, 또 연천군에 있는 그러니까 임진여울이라는 친환경 농부들, 그, 또 마을,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 곳과 업무 협약을 한 거예요, 서로 간에. 이곳에서는 이제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여서 뭐 예를 들어 우렁이를 키우면서 벼를 농작하고 또 그런 모내기 정신이나 그런 식량 주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적인 또 마인드를 가지고 체험도 진행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지난번에 모내기 송모내기 체험이 있었는데 그때 의정부에서도 되게 많은 가정에서 같이 와서 송모내기 체험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쌀로 떡을 만들겠다. 기존에도 연천에서 나온 쌀로 만들었지만 이제 이 친환경 농부들을 통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만들어진 쌀로 떡을 만들겠다. 빵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업무 협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노동조합도 사실 관이잖아요. 관 쪽에서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이런 업무 협약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마을 기업 간의 업무 협약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개의 업무 협약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긴 텀이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를 이 상품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기에 해피트리의 제품들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행복한 나무라는 카페에서 커피도 팔았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핸드드립을 통해서 커피를 물론 핸드드립이 더 못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화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굉장히 신선한 원두를 쓴 것 같아요. 빵이 아주 잘 부풀었어요. 원두에 들어가는 이 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빵이라고 하는 이 부분. 네, 이렇게 커피를 만들었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냥 작게라도 내 텃밭에서 심은 고추를 이렇게 모아다가 팔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 내 농부들이 한 것들을 로컬 푸드를 매매할 수 있는 구입하고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 또 이 해피트리에서 만든 빵이에요. 여기. 그리고
또 아까 그런 구제들, 물물 교환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이런 구제 제품들이 이런 정도였어요. 이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는 뭔가가 되게 정말 기업화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는 아니죠. 그리고 만드는 빵도 식빵, 뭐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 이런 정도의 빵의 종류에 그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했죠. 밴드도 운영해야 되고 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그 외 제가 소개드리지 않은 것들도 더 있거든요. 막 이제 노인 공동체를 꿈꾸며 그런 막 카네이션 노인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막 교육을 직업 체험을 하는 걸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막 여러 번 체험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는 이제 케이크 만들기, 쿠키 만들기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코로나로 모든 게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게 없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정리되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다시 그런 것들을 이어갈지 여둘지에 대해서는 또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점점 더 이 떡과 빵에 대한 부분이 성숙해진 거예요. 기술이 더 좋아지고 더 상업화가 되고 그러니까 더 상용화하기에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필요해서 판매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의 제품들은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는 쌀로 만든 빵에 빵을 그 케이크 시트를 이용해서 생크림과 딸기를 얹어서 이런 생크림 딸기 케이크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공룡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여기 이 샌드위치처럼 보이는 것은 백설기예요. 그 안에 햄과 치즈를 넣어서 설기 샌드를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소개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나 이렇게 물건을 샘플을 받아서 물건 소개해주는 그런 곳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팔로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이 공룡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천군에 또 있는 지역마다 있잖아요. 맘카페 같은 것들. 그런 카페에 장터에 글을 올리고 블로그를 올리고 또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그런 거 관리를 하면서 내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판로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다른 기관의 연계 없이 스스로 이 상품이 매력적이어서 선택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거예요. 정말 사실 사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들, 그 지원의 시간 동안 정말 충분히 자신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걸 통해서 검증하고 그걸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이뤄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해피트리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지금 이런 걸 운영하지는 못해요. 행복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지는 못하고요. 더 부지가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떡을 생산하고 빵을 생산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반드시 MOU를 때문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서로 선택되어서 이렇게 소비되어지고 유통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 만든 공장 부지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죠. 이렇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사례 해피트리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necklace 협동조합이나 해피트리나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희망을 갖게 돼요. 근데 다른 사회적 기업들은 이미 되게 성장해 있고, 뭐, 어떠한 MOU를 통해서 뭔가 막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저도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들도 막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 나 혼자는 아니지만,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스럽고, 더 두드리게 되고, 계속 살펴보게 되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여튼 너무나 뭐, 큰 목표, 큰 완성된 것들을 보고 이제 나아갈 때와, 이 마을 기업들의 처음 그 시작부터 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되게 뿌듯하고, 저도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또, 나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게 누구에게나 오는 성과는 결코 아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이 내가 갖춰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 마을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아무리 많은 검증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아까 그 레클리스 카페의 경우도 쌀국수도 이렇게 막 확장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그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카페와 더불어 쌀국수까지 하겠다. 근데 결국은 그걸 다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들이 같이 맞지 않아서 또 접은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해피트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에 지정이 되고 지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에 돈 못 버니까 이걸로 조금이나마 내 인건비 하자. 물론 대표 인건비는 못하지만요. 또는 뭐 망해도 이거 있으니까 괜찮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뛰어들고 그리고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 레클리스나 헤비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해피트리는 9개의 가정이었지만, 또 레클리스도 12명의 조합원이었지만, 정말 더 적은 수의 조합원으로도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그런 기업에는 늦더라도, 늦더라도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닌 마을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함께 더불어 우리 마을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애초의 마음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해피트리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면 뭐가 좋은가? 뭐 지원받는 거? 당연히 큰 부분이고 절대 그런 걸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주변에서 보는 그 시선이 있고 그 시선도 굉장히 매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공동체. 이번에 주요 목표는 공동체성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한 마을에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레클리스 카페의 정말 원래의 그 선한 의도는 우리 지역에 이주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마을과 함께 더불어
우리 마을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가진 그 선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 기획되었고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들이 이렇게 그냥 조합원 간의 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투자 사업에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을을 위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지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유한 이 사례가 여러분 우리 신세틀 마을의 활동가 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어떤 면에서라도 듣는 나와 어떤 면이 하나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맞닿는 부분이 있고 작은 생각과 고민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례였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채의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익숙한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색하고 조금 불편한 면이 분명히 보시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활동가 분들과 함께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뭔가를 교육하거나 더 잘 알아서 말한 것이 절대 아니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마을기업 사례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